그런데 후기 근대에 노동하는 동물은 정확히 말해서 전혀 동물적이지 않다. 그는 과도하게 활동적이고 신경 과민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왜 모든 인간 활동이 후기 근대에 와서 노동의 수준이 떨어지는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왜 그토록 초조하고 부산한 상태에 빠지는가 하는 물음은 다른 대답을 요구한다. 근대는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삶은 극단적인 허무 속에 빠뜨린다. 유사일의 삶이 오늘날처럼 덧없었던 적은 없었다. 극단적으로 덧없는 것은 인간 삶만이 아니다. 세계 자체도 그러하다. 그 어디에도 지속과 불변을 약속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존재의 결핍 앞에서 초조와 불안이 생겨난다. 노동하는 동물이 어떤 유에 속하고 자신이 속한 유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동물다운 느긋함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기 근대의 자아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죽음의 기술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지속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할 종교도 이제 그 시효가 다 되었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탈서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허무의 감정은 더욱 강화된다. 탈서사화는 삶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만든다. 노동 자체가 적나라한 활동이다. 벌거벗은 노동은 벌거벗은 생명에 정확히 조응하는 활동일 것이다. 벌거벗은 노동과 벌거벗은 생명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 서사성을 지닌 죽음의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벌거벗은 생명 자체라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다. 이미 니체가 말했듯 신의 죽음 이후에는 건강이 여신의 자리에 등극한다. 만일 벌거벗은 생명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지평이 존재한다면, 의미지평이 뭐냐? 지평이 뭐야? 건강의 가치가 이토록 절대화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호모사케르의 삶보다 더 많이 벌거벗어진 것은 오늘의 삶이다. 호모사케르는 본래 어떤 범죄로 인해 사회에서 추방당한 자를 뜻한다. 호모사케르.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호모사케르는 아간반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생명이다. 강제 수용소의 유대인, 관타나모 수용소의 포로들, 신문 중명 서류가 없는 사람들, 무법의 공간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난민들, 산소 호흡기에 묶인 채 간신히 연명만한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아간벤이 말하는 호모사케르다. 후기 근대의 성과사회가 우리 모두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환원시켜버린다면 사회의 변방이나 예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호모사케르인 셈이다. 하지만 성과사회의 호모사케르는 절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죽지 않는 자들이다. 여기서 사케르란 단어는 저주받은이 아니라 신성한을 의미한다. 신성한 것은 벌거벗은 생명 자체다. 그리하여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과잉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바로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다. 오늘날 진행 중인 삶의 가속화 역시 이러한 존재의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들어낸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빈둥거릴 수도 있는 그런 사회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랜트가 책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카토의 경구 역시 다소 엉뚱하게 느껴진다. 원래 이 경구는 키케로가 공화정에 대하여에서 자기 말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아렌트가 인용한 부분에서 키케로는 광장과 북적대는 군중에서 벗어나 사색적 삶의 고독 속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는 카토를 인용한 뒤에 사색적 삶을 찬미한다. 활동적인 삶이 아니라 사색적 삶이야말로 인간을 인간 본연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렌트는 활동적 삶에 대한 찬양으로 만들어버린다. 카토가 이야기하는 사색적 삶의 고독도 아렌트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행동하는 인간의 힘과 무리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활동적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 의도와는 달리 사색적 삶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바로 사색적 능력이 상실이야말로 무엇보다 활동적 삶의 절대와 관련이 있으며 근대적 활동사회의 히스테리와 신경증을 낳은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색적 능력의 상실. 보는 법의 교육. 사색적 삶은 보는 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전제한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교육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과업을 거론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보는 것을 배워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배움의 목표는 니체에 따르면 고성한 문화이다.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눈을 평온과 인내, 자기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눈으로 하여금 깊고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성을 갖추기 위한 최초의 예비 교육이다. 인간은 어떤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의 부재 상태, 천박성은 자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 자극이 내 아니라고 대꾸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정신의 부재. 즉각 반응하는 것, 모든 충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미 일종의 병이면 몰락이면 탈진이다. 여기서 니체가 평명하는 것은 바로 사색적 삶의 부활이다. 이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긍정하는 수동적인 자기 개방이 아니다. 사색적 삶은 오히려 몰려오는 또는 마구 밀고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며 시선을 외부의 자극에 내맡기기보다 주체적으로 조종한다. 아니라고 말하는 주체적 행위를 통해 사색적 삶은 그 어떤 활동 과잉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된다. 정말 맞는 말이다. 실상 활동 과잉은 다름 아닌 정신적 탈진의 증상일 뿐이다. 졸라 맞는 말이야. 실상 활동 과잉은 다름 아닌 정신적 탈진의 증상일 뿐이다. 아렌트는 활동성의 변증법을 인식하지 못한다. 활동성의 변증법. 활동성이 첨예화되어 활동 과잉으로 치달으면 이는 도리어 아무 저항 없이 모든 자극과 충동에 순종하는 과잉 수동성으로 전도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활동성의 변증법이다. 대박. 그것은 자유 대신 새로운 구속을 낳는다. 더 활동적일수록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니체가 말한 중단하는 본능이 없다면 행동은 안절부절 못하는이 맞는 건가? 안절부절하다가 맞는 건가? 중단하는 본능이 없다면 행동은 안절부절 못하는 과잉 활동적 반응과 해소 작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순수한 활동성은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연장할 뿐이다. 정말 멋있다. 진정 다른 것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중단의 부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중단의 부정성 왜 필요해? 갑자기. 행동의 주체는 오직 잠시 멈춘다는 부정적 계기를 매개로 해서만 단순한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연 내 공간 전체를 가로질러 볼 수 있다. 머뭇거림은 긍정적 태도는 아니지만 행동이 노동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필요 불가결. 오늘날 우리는 중단, 막간의 시간이 아주 적은 시대를 살고 있다. 활동적 인간의 주된 결함이라는 아포리즘에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쓴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보통 고차적 활동을 하는 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게으르다. 돌이 뭐뭐뭐가 아니구나. 돌이 구르듯이 활동적인 사람들도 기계적인 어리석음에 걸맞게 굴러간다.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기계처럼 어리석게 계속되는 활동은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다. 기계는 잠시 멈출 줄을 모른다. 컴퓨터는 엄청난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머뭇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가속화와 활동 과잉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법도 잊어가고 있다. 분노는 특별한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속화 및 활동 과잉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가속화와 활동 과잉은 넓은 시간적 지평을 농납하지 않는다. 이때 미래는 현재를 연장시킨 것 정도로 축소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던질 수 있는 부정적 태도가 싹틀 여지는 전혀 없다. 맞아, 맞는 말이다. 반면 분노는 현재에 대해 총체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분노의 전제는 현재 속에서 중단하며 잠시 멈춰선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분노는 짜증과 구별된다. 오늘의 사회를 특정짓는 전반적인 산만함은 강렬하고 정력적인 분노가 일어날 여지를 없애버렸다. 분노는 어떤 상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은 분노 대신 어떤 심대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짜증과 신경질만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간다. 사람들은 불가피한 일에 대해서도 짜증을 내곤 한다. 짜증과 분노의 관계는 공포와 불안의 관계와 유사하다. 공포가 특정한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불안은 존재 자체의 문제이다. 불안은 현 존재 전체를 붙들고 흔들어낸다. 분노 역시 하나하나의 사태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분노는 전체를 부정한다. 분노가 보여주는 부정성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분노는 예외적 상태이다. 세계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되어가면서 예외적 상태도 더 줄어든다. 아간베는 이처럼 긍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간구한다. 예외 상태가 한계를 이탈하여 정상 상태가 되어간다는 그의 진단과는 반대로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긍정화는 모든 예외 상태를 흡수해버린다. 그리하여 정상 상태가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증대되는 세계의 긍정성이야말로 예외 상태나 면역성과 같은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이유이다. 하지만 그렇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이런 개념들이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이들이 소멸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사회의 긍정성이 증가하면서 불안이나 슬픔처럼 부정성의 바탕을 둔 감정, 즉 부정적 감정도 약화된다. 사유 자체가 항체와 자연적 면역성으로 이루어진 그물이라면 부정성의 부재는 사유를 계산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의 뇌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고 엄청난 데이터를 조금도 토해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컴퓨터에 어떤 종류의 이질성도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컴퓨터는 긍정기계이다. 천재의 백지가 보통은 계산기밖에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척척 해내는 것은 바로 부정성의 부재와 자폐적 자기관련성 덕택이다. 세계가 전반적으로 긍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개인도 사회도 자폐적 성과 기계로 변신한다. 또는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과도한 노력이 가속화 과정에 방해되는 부정성을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인간이 부정의 존재라고 한다면 세계의 전면적 긍정화를 무시할 수 없는 초래할 수도 있다. 해겔에 따르면 부정성이야말로 인간의 존재를 생동하는 상태로 지탱해주는 것이다. 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힘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힘으로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니체의 말을 빌린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부정적 힘은 단순한 무력함, 무언가를 할 능력의 부재와는 다른 것이다. 무력함은 단순히 긍정적인 힘의 대립항일 뿐이다. 무력함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그 무언가에 대한 종속이며, 그 점에서 긍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맞아. 부정적 힘은 그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긍정성을 넘어선다. 그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 힘 없이 오직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는 긍정적 힘만 있다면 우리의 지각은 밀려드는 모든 자극과 충동에 무기력하게 내맡겨진 처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떤 정신성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만 있고 하지 않을 힘은 없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활동 과잉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진짜 좋은 말이다. 무언가 생각할 힘밖에 없다면 사유는 일련의 무한한 대상들 속으로 흩어질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긍정적 힘, 긍정성의 과잉은 오직 계속 생각해 나가기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무위의 부정성은 사색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참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이닥쳐오는 것에서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무위의 순수한 부적성, 즉 공에 도달하려 한다. 그것은 극도로 능동적인 과정이며 수동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참선은 자기 안에서 어떤 주권적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연습이다. 그렇구나. 이에 반해 긍정적 힘만을 지닌 사람은 대상에 완전히 내맡겨진 신세가 된다. 역설적이게도 활동 과잉은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형태의 행위로서 어떤 자유로운 행동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그것은 긍정적 힘의 일방적 절대화가 낳은 결과이다. 정말 잘 썼다.